비행기 날아간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송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하기 어려운 요즘, 송태가 아프리카 마사이마라 랜선 사파리 여행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모두가 좋아하는 동물의 왕, 사자를 만날 거예요. 기대되시죠? 저는 MBN에서 방송된 신비한 동물 퀴즈에 사용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케냐 마사이마라에 갔어요. 한국에서 오신 카메라 감독님, 그리고 멋진 마사이 운전기사 알렉스와 함께 아프리카 대초원을 누볐죠. 마사이마라의 사자들은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머나먼 옛날부터 내려온 야생 본능을 따라 살고 있어요. 동물원에서 사는 사육된 사자들과는 전혀 다르죠. 늠름하게 행진하는 야생 사자 무리를 바로 앞에서 만나는 건 아프리카가 아니라면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감동이에요. 사실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에서 사자를 보려면 운이 조금 필요해요. 일반 동물원처럼 사자들이 어서오세요 하며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파리 차를 타고 열심히 사자를 찾아다녀야 해요. 그런데 마사이마라는 서울과 부산을 합한 면적보다 더 넓다는 사실. 사자에게 위치 추적되는 키즈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광활한 초원에 언제 어디서 이 녀석들이 나타날지 짐작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가이드들은 사자나 치타 같은 인기 있는 동물을 발견하면 무전기를 이용해 위치를 서로 공유합니다. 특히 사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인근에서 배회하던 관광객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요. 이때 만약 어설픈 가이드를 만나 현장에 늦게 도착한다면 보기 좋은 명당 자리를 놓치고 말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알렉스는 아주 훌륭한 가이드였어요. 최고! Wow. Amazing. Amazing Africa. 마사이마라에는 사자의 여러 아종 중 동아프리카 사자가 살고 있어요. 숫사자는 평균 몸 길이 180cm, 어깨 높이 1m에 이르고 체중은 175kg에 달하는 거대한 체구를 갖고 있어요. 암사자는 수컷보다 조금 작아요. 인간계 최고 덩치 최홍만 선수의 몸무게가 150kg 정도인 걸 생각해보면 사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느낌이 오시죠? 호랑이나 표범 같은 다른 고양이과 동물들이 외로운 솔로 생활을 하는 것과 다르게 사자는 프라이드라고 불리는 무리를 지어 생활해요. 하나의 프라이드에는 우두머리 숫사자 한 마리와 다른 수컷 몇 마리, 암사자 여러 마리, 그리고 새끼들이 있어요. 적게는 대여섯 마리부터 많게는 30마리가 넘는 대가족이 모이기도 해요. 프라이드의 주인 숫사자는 하루 20시간씩 그늘에서 빈둥거려요. 심심하면 슬렁슬렁 영역을 순찰할 뿐이죠. 반면 암사자들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냥을 해요. 암컷들이 물소나 얼룩말 같은 먹이를 잡으면 빈둥대던 두목 숫사자가 제일 먼저 와서 배를 채웁니다. 그 후에야 암사자들과 쪼꼬미 새끼들이 먹을 수 있죠. 사자들은 삼시세끼를 챙겨 먹지 않아요. 사냥에 성공하면 배부르게 고기를 먹고 물을 잔뜩 마신 후에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루 종일 잠을 자요. 엄청 편안해 보이죠? 휴식할 때는 주변에 다른 동물이나 마을 주민들이 지나다녀도 공격하지 않아요. 충분히 쉬고 다시 배가 고파질 때쯤 사냥에 나섭니다. 마사이마라라는 거대한 냉장고에 살아있는 음식들을 출출할 때마다 쏙쏙 꺼내 먹는 거예요. 사자 가족이 먹고 남긴 동물의 사체는 하이에나와 독수리 같은 청소부들이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사자 프라이드에 긴장이 흐를 때가 있어요. 우두머리 사자에게 도전하는 젊은 숫사자가 나타날 때죠. 뒹굴거리기만 하던 대왕 사자가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웬만한 생명체는 한 번에 저 세상으로 보낼 수 있는 무시무시한 사자 냥냥펀치와 깨물기가 오고 가는 혈투.
오직 강한 사자만 프라이드를 차지할 수 있어요. 대왕 사자가 승리한다면 다시 평화가 찾아오겠지만 만약 배고픈 도전자가 이기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싸움에서 진 왕년의 두목은 꼬리를 내린 채 도망치고 프라이드의 새로운 왕이 된 숫사자는 끔찍한 행동을 하는데 바로 새끼 사자 대학살. 숫사자는 자기가 차지한 프라이드의 새끼 사자들을 모두 물어 죽입니다. 인형처럼 귀엽고 저항도 못하는 쪼꼬미들을 왜 죽이는 걸까요? 바로 번식 때문이죠. 새끼가 있으면 암사자가 발정을 하지 않거든요. 새로운 왕은 예전 두목 사자의 흔적을 지우고 암사자와 짝짓기를 해 자기 새끼를 낳으려고 합니다. 프라이드를 진정한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디즈니 영화 라이언킹에서 프라이드를 차지하고도 날라 같은 기존 새끼들을 살려둔 스카는 이미지와 다르게 굉장히 너그러운 왕이었네요. 사자들은 허니문이라는 특별한 짝짓기 행동을 보여요. 우두머리 숫사자 한 마리와 발전기를 맞은 암사자 한두 마리가 무리에서 빠져나와 2-3일간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계속 교미를 하는 거예요. 1분도 걸리지 않는 짧은 교미를 하루에 100회 정도 합니다. 교미를 하고 15분 정도 쉬고 또 교미를 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해요. 사자는 수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해야 한다고 하네요. 어렵게 임신에 성공한 암사자는 약 100일 후 한 마리에서 6마리의 아기 사자를 낳아요. 이 귀여운 아이들은 프라이드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속담처럼 전해지는 말 중에 사자는 절벽에 새끼를 떨어뜨리고 살아남는 강한 놈만 키운다는 이야기가 있죠. 자녀들을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요지로 종종 인용되곤 하는데 매우 잘못 알려진 썰이에요. 사자들도 새끼들을 애지중지 귀하게 키웁니다. 암사자들은 자기가 낳은 새끼가 아니어도 프라이드의 아기 사자들에게 젖을 먹이고 교육을 시키며 공동 육아를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온 가족이 정성을 쏟아도 성체까지 다 자랄 수 있는 새끼 사자는 많지 않아요. 먹이가 부족한 건기철에 허약해지거나 하이에나 같은 적에게 공격을 받기도 하고 프라이드의 새 두목 사자에게 살해당하는 등 새끼가 성장하는 동안 여러 위협이 찾아와요. 모든 고난을 넘어 어른 사자까지 자랄 수 있는 새끼는 5마리 중 1마리 수준이에요. 이렇게 양육이 어려운데 일부러 새끼를 절벽에 떨어뜨리는 행동은 하지 않겠죠? 사자가 3년 정도 성장하면 독립할 시기가 돼요. 보통 암사자는 태어난 프라이드에 남지만 숫사자들은 가족을 등지고 험난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지요. 마사이 마라 초원을 돌아다니며 힘을 키운 젊은 숫사자는 기회를 엿보다 프라이드의 왕좌를 걸고 대결을 펼칩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자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아무리 강한 사자라고 해도 6개월에서 5년 정도만 프라이드를 지킬 수 있다고 하니 젊은 도전자에게 유리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떠돌이가 결투에서 승리하면 새로운 사자왕이 즉위하고 그렇게 생명의 순환, 서클 오브 라이프는 이어지게 돼요. 오늘 송태와 함께한 아프리카 랜선 여행 즐거우셨나요? 저는 마사이 마라에서 처음 사자를 만났을 때 그 멋진 풍채와 여유로움에 놀라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넓은 초원을 지그시 바라보는 사자의 눈빛. 구독자 여러분도 분명 그 모습에 반하게 되실 거예요. 마사이 마라에서 만난 동물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송태에게 정말 큰 힘이 돼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아프리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